이번엔 교육감 직선제를 하게 된 것은 교육도 정치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법상으로는 정당 공천제가 아니지만 사실상 정당들이 개입하고 있어서 현재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분히 박정희의 유신교육 시스템에 대한 반동적 영향이 가장 컸다 할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교육은 정치 바람을 타서는 안 된다는 미명하에 교육의 친정부화, 교육의 보수 우경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 기준 틀은 당연히 반공교육이었고요. 교육은 반공을 중심으로 유신 철학을 연계시켜 전 국민을 세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식민지 사관처럼 우리 국민들은 유신 철학을 암암리에 교육받고 거기에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두 가지 방향에서 이 체제를 깨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시민민주주의 운동론입니다. 이 방향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사상의 자유도 확대하자는 이론이었습니다. 이런 운동은 당시의 야당, 신민단계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한편 또 다른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쪽은 전교조 운동이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의 우파 독점 구조를 깨버리고 민주주의 사관과 주체 사관을 암암리에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체제를 비판할 때는 시민민주주의 이론을 이용하고 체제를 다시 건설할 때는 과감히 본색을 드러내 주체사상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끊임없는 진지전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40, 50대 전교조 교사들과 교육감들로 거의 점령당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랄 적에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배우는 학생들은 당연히 가르치는 선생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 순응하는 선생님들보다 정부의 비판적인 선생님들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순응적인 선생님들은 왠지 허약해 보이고 비겁해 보이고 비판적인 선생님들은 어딘가 문제의식이 있고 결기가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이지요. 암암리에 비판적인 선생님 그룹에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이었습니다. 전교조 쪽은 이런 흐름도 잘 이용하는 집단이었습니다. 탄압받고 고통받는 모습에서 초기 기독교인들과 같은 이미지를 품고들 있었지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들은 순교자와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학생들에게 전하는 민중가요들은 구구절절 가슴을 파고들면서 정서적 신앙 동맹이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성향의 저변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총 소속과 달리 전교조는 확연히 체제 저항적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자치제가 여러 번의 법 개정을 거친 뒤에 2010년부터 드디어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기 시작하였습니다.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뽑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은 지방자치위원들 중 교육위원들이 맡는 이런 어정쩡한 상태의 교육자치가 진행되어 버렸지요.
제도적으로 정상에서 아직 멀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육자치가 명실공히 교육계 인사들에 의한 자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태입니다. 우선 눈에 당장 띄는 것만 해도 제시해도 교육감의 선거 비용이 너무 과도한 문제, 또 교육자치 선거가 교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지 아니하고 정당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는 당장 고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선거 비용이 시도 광역 선거구여서 자그만치 수십억 이상씩 들어가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 개인이 감당하면서 교육감할 수 있는 교육계 지도자가 과연 있는지부터 의문이 안 들 수 없습니다. 교육감 출마 조건도 무제한으로 풀어놓아 아무나 출마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 전문가가 출마하는 게 아니고 교육 사업가들, 교육 기죽들이 아니면 출마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두 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 출마 자격 제한이 있어야 하며 교육위원도 출마 자격 요건을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자치가 정치바람을 안 타려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인사로 최소한 10년은 있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탈정치, 중립적 인사가 교육위원, 교육감이 되어야 교육에서의 자주성과 중립성이 실제로 보장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의원과 교육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교총과 전교조의 교원단체에도 평회원은 관계없지만 집행부 경력이 있는 사람은 출마 제한에 걸리게끔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계 인사들 가운데 출마 관련 비용이 의원은 1,000만 원, 교육감은 1억 원을 안 넘게끔 선거 공영제를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고 교육 관계자들, 첫 번째 학교 관계자들, 두 번째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 세 번째 교사와 교수, 교직원들, 네 번째 학부모 단체 임원들, 다섯 번째 학교 동창회 관계 임원들. 이 정도에게면 투표권을 주는 교육자치제가 어떨까 싶습니다. 후보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 단위별 출마 제한 심사위원회를 두어 교육감의 경우 최대 5인 이내로, 교육위원의 경우 최대 7인 이내로 입후보자를 제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출마 제한 심사위원회는 시민 배심원단처럼 교육계 자체의 무작위 추출로 300인을 선정하되 배심원단 1인당 3명의 탈락 후보를 추천하고 누계 종합으로 교육감 5인까지, 교육위원 7인까지 후보를 갈라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비 후보자들을 걸러낸 상태에서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교육감, 교육위원들의 선거를 하게 된다면 교육자치제의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정치색들도 다 탈각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지금은 교육자치제도는 너무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순수한 느낌은 없고 정치 간의 하부 선거로 국민들에게 여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진보 후보가 어떻고 보수 후보가 어떻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에 보수와 진보 아니면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더구나 이들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느껴집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방법론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들은 잘 안 보이고 엉뚱한 논쟁에 모든 걸 다 소모하는 이상한 교육 자치 제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사회나 정치 바람을 안 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교육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 정치를 끌고 가는 사회가 되어야 사회 전체가 밝아지고 발전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가 선진화되어 있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한국 사회는 정치가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교육감들이 사실상 공천제처럼 된 공천을 따기 위해 엄청난 돈들을 사전에 써야 하고 또 선거에도 수십억씩 쓰고 나니까 당선만 되면 그 돈을 또 어디서 빼느라고 이것저것 부정한 일에 개입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입니다. 교육이 망가지면 그 사회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 일입니다. 교육은 정치바람 많다고 객관적 비판 능력을 갖춰야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올바른 교육 자체의 선거를 통해 제대로 된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행정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